보스턴과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마이애미의 투쓰리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달라요. 큰 애가 앞에 서고 작은 애가 뒤에 서죠. 이 투쓰리라는 수비법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쓰리는 이 8, 90년대 옛날의 농구 스타일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애미의 신상 투쓰리는 이 2020년대의 뉴 트렌드를 완벽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8,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NBA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래서 이 마이애미의 투쓰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럼 왜 이 수비법이 보스턴을 상대로 잘 먹혔고 3차전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볼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투쓰리를 상대할 때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있죠? 야, 일단 안에 넣고 시작해. 드리블 치지 말고 공 빨리 돌려. 공 없이 좀 움직여. 이 세 가지가 8, 90년대의 공격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죠. 우리가 흔히 1옵션, 그러니까 first option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격을 할 때 우리 팀에서 가장 먼저 득점을 노리는 선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센터였죠. 일단 우리가 4대 센터라고 불리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 전으로 가면 조던, 버드, 매직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물론 다른 것들도 잘했지만 포스트업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의 공격은 일단 1옵션인 센터가 공을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빅맨 2명이 보통 하이포스트나 로우포스트의 자리를 잡고, 가드는 자신의 득점보다는 이 빅맨들이 공을 잡는 데 집중합니다. 나머지 2명은 슈팅 그리고 컷인에 집중을 하고요. 뭐 돌파를 하려고 해도요, 공격수 2명이 하이로우에 서 있고 수비수 2명도 안에 있는데 키 작은 애들이 이 키 큰 4명을 뚫고 득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당시의 농구는 1옵션인 빅맨들한테 일단 공을 넣고 나머지 선수들은 돌파를 하기가 힘드니까 공 없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컷인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모션 오펜스의 전성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투쓰리를 보면 이 뒷선 선수들은 골밑, 포스트업을 막아야 되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센 선수들이 서는 게 가장 중요했고, 가운데는 자기 득점보다는 그냥 패스하는 데 좀 더 집중하잖아요. 3점만 어느 정도 견제해주고 이 윙에 있는 선수들을 막는 데 좀 더 집중합니다. 자, 근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덴톤이라는 감독이 새로운 트렌드를 몰고 옵니다. 저는 이 2000년대 중반부터를 탑 픽앤롤 전성시대라고 불러요. 이 공격의 중심이 포스트에서 탑으로 올라오고 이 파트너로 픽앤롤이나 팝을 잘하는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렇게 3점 라인에 서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에이스들은 포스트업을 잘하는 빅맨들보다 픽앤롤을 잘하는 볼핸들러와 센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시대에서 저는 딱 2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아이스 수비. 이렇게 탑에서 픽앤롤을 하면은 왼쪽 오른쪽 어디로든 빼줄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너무 세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는 돌파를 막고 이 볼핸들러 수비수는 공격수를 코너로만 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돌파 방향이 예측이 되니까 얘가 막기가 좀 더 쉬워요. 두 번째,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저 반대쪽으로 공을 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2번째 포인트, 원래 하이포스트나 로우포스트를 잡아야 되는 애가 지금 3점 라인에 서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스트레치 빅맨이라고 부르죠. 이 선수의 존재 때문에 다시 한번 트렌드가 변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투빅의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3점만 쏘는 애를 막는데 과연 빅맨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차피 3점 라인에 서 있는데 키가 클 필요가 있을까요? 리그는 점차 스트레치 4번보다 좀 더 다재다능한 선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5번 트위너라고 부르는 선수들의 가치가 확 뛰죠. 당장 미국 국대만 보더라도 르브론, 멜로, 듀란트의 3포워드를 돌리죠. 아직까지는 이 센터가 중심을 잡아주지만 아무래도 느린 빅맨이 포워드로 대체되니까 이 스윙맨들의 수비 활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때 당시의 NBA를 2-3로 설명해보자면, 돌파를 할 때 일단 센터가 림을 막고 골 밑에 있는 애는 스윙맨이 커버를 합니다. 이 스윙맨의 마크를 가드가 막고 가드가 막던 애를 스윙맨이 다시 뛰어나가서 막는 거죠. 내 마크도 막어, 센터도 막아, 가드도 막아. 다재다능한 포워드들의 가치가 확 뜁니다. 근데 이러면 에이스 선수들이 3.5번이잖아요. 원래 이 빅맨이 돌파를 해서 스트레치 빅맨이 된 건데 약간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이 빅맨들이 골밑을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스몰 라인업이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근데 센터가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점이 있죠. 센터 키가 작으니까 림 프로텍팅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커버하냐? 뭐 어떡해요? 튀어나가서 막아야지. 그래서 블리츠, 햇지,
트랩 등 센터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수비법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팀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볼핸들러를 2명을 넣습니다. 한쪽에서 프레셔를 받으면 반대쪽으로 공을 돌려서 이 반대쪽에 있는 볼핸들러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에이스들을 보면은 핸들러 2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크리스 폴 하든, 어빙 르브론, 릴라드 맥칼럼 등등이요. 그래서 이때를 2-3로 풀어나가면 센터는 보통 탑에 서 있고요. 특히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숏롤을 잘하는 선수가 각광받죠. 얘는 림 프로텍터들이 없으니까 골밑을 도우러 가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X 수비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는 없지만 다 같이 뛰어댕기면서 커버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트랩은 깨졌지만 스몰 라인업은 건재하죠. 대부분의 팀들이 올 스위치를 꺼내듭니다. 스몰 라인업을 써서 핸들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수비수로 5명을 꽉 채워넣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차피 다 바꿔버리니까 팀에서 1대1 제일 잘하는 애가 1대1 제일 못하는 애 데리고 1대1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든, 듀란트 같은 선수들이 거의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래서 작년을 기점으로 저는 다시 수비에서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는 3점은 주고 이 압도적인 득점력을 가진 애들을 제대로 막자라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이애미의 투쓰리는 이걸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마이애미 투쓰리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이 마이애미 투쓰리 선수들을 세 부류로 나눠볼게요. 일단 앞선에는 공을 막는 애, 양쪽 윙은 패스 막는 애, 그리고 가운데는 림을 막는 애요. 마이애미의 투쓰리는 볼핸들러를 압박하기 위해 수비력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앞선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윙은 상대적으로 대인 수비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수비는 정해진 로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뛰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만 알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트 가운데로 스크린을 거는 장면을 먼저 볼게요. 캔바 워커가 코너에서부터 가운데로 올라오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스가 가운데로 스크린을 겁니다. 그래서 공을 막아야 하는 앞선 수비인 크라우더가 도와주죠. 그러면 이쪽 윙에 있는 애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패스가 가면 패스를 막는 애인 뒷선 수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한테 공이 오니까 바로 코너로 가는 패스를 차단하죠. 그 사이에 공 막는 애가 다시 돌아와요. 코너로 가는 패스를 자르니까 못 주죠. 그래서 하이포스트로 주는데 이 하이포스트는 앞선이 막는 겁니다. 공이 밖으로 나가니까 또 공 막는 애들이 튀어나가요. 이 캔바 워커랑 테이텀이 보스턴의 메인 볼핸들러인데 둘 다 정면 풀업 3점이 좋아서 마이애미는 이걸 최우선으로 막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 좋은 패스. 다음 포제션에서는 캔바 말고 테이텀으로 시작하네요. 크라우더가 수비 위치를 정해주고 스마트가 스크린을 걸러 올라오니까 따라가죠. 그리고 공 막는 애니까 바로 공을 막고요. 버틀러도 공에 좀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윙으로 빠지면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데 패스 막는 애가 이걸 이미 뛰어가고 있죠. 근데 쭉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냥 따라가고요. 자, 지금 몸이 자연스럽게 베이스라인을 향하고 있죠. 이번에는 코너에서 밖으로 빠지는 패스를 막는 겁니다. 골 밑에 있는 아데바요가 다 막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이포스트 쪽은 앞선이 막죠. 작고 수비 못하는 애보다는 키 크고 수비 잘하는 애가 낫잖아요. 그리고 패스 나가는 애는 밖으로 나가는 패스를 막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린을 바깥쪽으로 거는 장면을 볼게요. 스크린에 걸리면 버틀러가 늦으니까 이 윙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이때 얘는 버틀러가 돌아올 시간만 벌어주고요. 공이 빠지자마자 잽싸게 코너로 뛰어갑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가는 패스를 막고요. 좀 허무하게 뚫리지만 골 밑에는 아데바요가 서 있죠. 이 윙 수비수들이 코너로 돌파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어차피 골 밑에서 아데바요가 막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바깥쪽으로 스크린을 받죠. 코너에서 잠시 도와주고 공이 빠지면 바로 코너로 뛰어갑니다. 자, 다시 코너로 보내면서 밖으로 보내는 패스만 막죠. 림 막는 애는 림을 지키고요. 하이포스트로 들어오니까 앞선에서 공을 쳐냅니다. 자, 이제 다 알겠죠? 공 막는 애가 공 막고요. 스크린이 오니까 윙에서 도와주러 왔다가 코너 쪽으로 공격수가 오니까 다시 견제를 하죠. 근데 다시 돌파하니까 도와주러 왔다가 공이 빠지자마자 다시 코너로 또 뛰어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스턴트라고 합니다. 패스 막는 애는 패스 막으면서 골대로 몰고 골밑은 아데바요가 틀어막죠. 그리고 공이 탑으로 빠지는데 이 정면 3점은 확실하게 막아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보스턴이 마이애미 2-3존에 특히나 약한 걸까요? 이거를 크게 빅맨 그리고 볼 핸들러로 나눠서 볼게요. 역시 빅맨이 2-3존을 깰려면 하이포스트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차전 4쿼터에 스티븐스가 빅맨들을 계속 하이포스트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이 하이포스트에서 공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공을 잡으면서 림을 쳐다본다. 두 번째, 잡자마자 슛을 오를 수 있어야 한다 인데요. 보스턴 빅맨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올라와서 공을 잡으면은 뭐 림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밖으로 빼준다던가, 누가 굳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슛을 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누가 막으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균열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은 핸들러로 이 투쓰리 존을 깨야 하는데요. 보스턴의 메인 핸들러는 켐바 그리고 테이텀이죠. 둘 다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제 기준에서 돌파가 좋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일단 켐바는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을 달고 림 끝까지 치고 들어가기에는 피지컬이 조금 아쉽죠. 그리고 테이텀은 상체 자세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수를 밀고 들어가는 능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상체가 높으면은 미드레인지를 쏘기에는 조금 더 좋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가서 뭐 헤지테이션을 하던 이렇게 박자를 쪼갤 수 있는 드리블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마이애미의 투쓰리가 토론토의 수비법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토전에서도 켐바랑 테이텀이 크게 활약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서브 핸들러들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간 보스턴이었는데요. 코너를 조금 더 포기하는 토론토를 상대로는 브라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하이포스트를 상대적으로 포기하는 마이애미의 투쓰리를 상대로는 헤이우드가 추가된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이애미가 또 정비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승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25점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입니다. 이게 없으면 상대팀이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 방법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과 토론토의 대결도 굉장히 감독들의 지략 대결처럼 느껴졌죠, 우리에게.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지만 결국에는 1옵션 역할을 해줬어야 할 시아캄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길 수 없었던 시리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에서는 결국 테이텀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애미가 지니까 버틀러가 좀 더 잘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리즈는 테이텀과 버틀러 이 두 명 중 누가 더 살아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감독들이 누구를 어떻게 더 막아낼 거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개인적으로 꼭 다루고 싶었던 부분들이라 조금 욕심을 부려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트렌드에 관한 부분은 시즌이 끝나면 훨씬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냥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알던 투쓰리와 지금 마이애미가 보여주는 투쓰리는 다르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질문은 제가 아까 2020년도의 트렌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뒀었는데요. 여태까지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